어제 새벽 일어났던 바로 이곳 고시원 2층, 3층 그리고 옥탑 화재로 인해서 7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1분이 부상을 당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진정성 있는 국정 철학이라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주택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비주택인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벗어나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의 안전성, 주거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거주의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임대료 부담 가능 능력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와 더불어 비영리 성격의 저렴한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거급여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집값 부담과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을 무한 수익 창출 돈벌이 수단 내수 경기 부양의 경기 조절 수단에서 주택 본래의 역할인 개인과 가족의 삶의 보금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민, 세입자, 가난한 이들을 두어야 합니다. 2009년도에 가중임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고시원도 안전시설, 화재 예방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주택법도 개정되어서 고시원을 준주택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주 소수의 안전관리를 화재 예방시설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고시원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해야 된다, 하면 된다라고 굳히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화재가 난 시설은 굳이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예방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아주 낮은 수준의 안전시설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살기에 적정한 주거 기준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간이 숙박소라는 이름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SRO 주택이라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HMO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시설의 정도는 다르지만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등록하도록 하고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4일 국토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이에 너무나도 미달합니다. 고시원을 매입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일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조사로도 15만 가구에 해당하는 고시원 주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일부를 드러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너무나 손쉽지만 지금 현재 고시원에 있는 전반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합니다. 10월 24일 나온 그 대책을 반드시 구체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책에는 고시원 쪽방에 대한 주거 기준을 그리고 안전 기준을 명시하고 이것이 고시원 쪽방 주민들의 월세비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의 지원 그리고 민간의 책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화재로 인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애절을 표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제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도 어렵게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어제 일이 마냥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을까요? 무슨 여관, 무슨 고시원, 무슨 쪽방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던 사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저는 수도 없이 듣고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일이 일어났을 때만 반짝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사회는 관심을 보였을 뿐 실제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쪽방과 고시원 같은 곳에 제대로 된 안전대책, 어려운 사람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요새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어제 일은 화제가 아니라 인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한 곳,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세상은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어제 하도록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 발언하신 올림뿐만 아니라 이 주변이나 서울 인근의 쪽방 고시원에 그리고 그곳에 살다가 또 노인분들주택에 가신 분들, 이런 사실은 동료분들이 기자회견에도 여러 분 함께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제 사망하신 7분 중에 4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셨고 3분은 그 기초생활 수급의 정부 복지 정책에서도 제외되어서 일용 노동으로 생활하고 계셨던 노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전국에 만여 개가 넘는 고시원이 있다 하고 사실은 쪽방입니다. 합판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쪽방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만 해도 1000개가 넘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고시원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임대료가 월세 10만,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28만 원, 32만 원이었습니다. 창문이 있으면 32만 원, 창문이 없으면 28만 원. 창문이 없는 곳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이 이런 저임금 구조에 있을 때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000만 명에 넘는 우리 시민들 노동자들이 200만 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쪽방으로 내몰릴 겁니다. 구조조정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비상을 걸고 지금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9만 원입니다. 그나마 그것을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후퇴시키려는 이런 어떤 자본가들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조계종 사회노동위와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사망하신 7분의 사망자들의 극락왕생과 그리고 11분의 부상하신 분들의 속퇴 폐차를 발언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분들은 오늘 아침 어땠을까요? 차가운 작은 방에서 몸을 일으켜 한 끼 식사를 간단히 때우고 그리고 하루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추운 거리로 나갔었을 이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현실인 것이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의 연봉과 그리고 거창한 집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문이 있으면 살고 창문이 없으면 죽는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촉구합니다. 어제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사상자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종로 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 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올해 초 종로 5가 여관에서도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습니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 투숙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실상 쪽방과 같이 활용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의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여관, 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 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화재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조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 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시범 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 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렴 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 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 대책과 주거 대책은 아닙니다. 실존하는 저렴 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 수립 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건물 화재는 주로 기존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데 화재 안전 대책들은 신규 건축물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고시원도 2009년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영업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는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 지원하겠다는 주거지원 대책은 서둘러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예산 계획에 충분한 물량 확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 빈곤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 없는 세상,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빌며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1월 10일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1동. 네.
오늘 따로 저희가 구호를 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좀 잘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